얼마 전에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요.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어느 한 시기는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게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별이죠. 그다음에 둘째는 생애 미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혼이혼이죠. 우선 사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명.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혼자 되고 나서 평균 9년에서 10년쯤 사다 세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생애 비혼입니다.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 비혼. 이 생애 비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남자는 38%, 여자는 25%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생애 미혼, 평생 미혼 늘어나는 거를 막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혼인데요. 1970년대만 해도요,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10만 2천 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요,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39%.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요, 홀로 사는 삶이 보편화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요.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노인들 혼자 사는 1인 가구, 이게 합쳐가지고 1인 가구 비율이 33%.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수도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예요. 새로운 유연 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각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고 있고 우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제 누구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데 뭐냐? 첫째는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삼청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청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불행히도 그걸 못했다. 그러면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 받아 쓰는 주택연금이라든지 또는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런 연금이라도 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나이 들어서요,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지난 10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거든요. 이 환갑되기 전에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가족이 아니라도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혼자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요.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요,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화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 그 다음에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도시도 고층 아파트가 많거든요. 어느 도에요,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25명. 그 사람들이 세상 떠나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0년에 처음 고독사 발표가 있었는데 그 해에 500명이었대요. 그런데 재작년에 3,378명.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게 되면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유행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저도 이게 금년에 76세인데요. 작년에 제 아내가 비 오는 날 계단 내려가다 다리 다쳐서 2달 동안 휠체어로 살았거든요. 야, 부부만 둘이 사는데요, 휠체어로 아내가 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면은 간병, 돌봄의 대상이 되거든요. 요즘 일본에서는 돌봄 간병을 이 개호라고 그러는데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지금 난리거든요. 이제 돌봄이 필요한데 들어갈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이 간병 시설에 가보면요, 70대, 8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70대, 80대 건강한 노인이 나이 든 노인 간병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가 그렇게 돌봄 간병의 대상이 됐을 때 어디로 들어갈 거고 누가 도와줄 거고 그 돈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